믿을 수 없어. 이 많은 돈을 네가 벌었다고? 여기 젊은 중국인 남녀가 언성을 높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통장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이내 비웃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중국을 떠나 한국을 다녀온 이 중국인 여성이 뭐라고 했길래 중국인 남성이 이렇게도 화를 내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안희성 황산시 휘주라는 곳에 살고 있는 밍메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만 지형이 평탄하지 않아 농사마저도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시내에 있는 황산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악 경승지의 하나로 1990년 12월 황산은 세계유산에 등록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인이라면 자신의 나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만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상해나 광저우, 베이징 같은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갑니다. 여기서의 벌이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로 가는 거죠.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 넘으니 도시로 가서 돈을 버는 것이 이곳 아이들의 꿈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께서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땅 주인에게 매달 돈을 내야 했는데 빨리 커서 부모님께 작은 땅이라도 사들여서 맘 편하게 농사를 짓게 해드리고 싶었죠. 부모님이 임대한 땅은 친구 부모님의 땅이었는데 그 집 아들인 장희와 저는 어릴 때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라 서로의 집안 차이가 나도 잘 지냈었지만 언제부턴가 장희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자기는 부모님이 나중에 땅을 물려주시면 사업을 할 건데 자기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그 회사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둥,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잘하라는 둥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장희의 집은 점점 땅을 넓히며 더 잘 살게 되었고 저희 집은 항상 변함없이 그 집의 땅에서 농사만 지었으니 나아질 것이 없었죠. 장희에게 무시당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려면 이곳에서 부모님과 사는 것이 아닌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장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다짐도 함께요. 부모님께서는 학비를 내어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알바를 하면서 학비에 보태고 약간의 생활비만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가기로 진로를 결정할 때 장희는 부모님의 빽만 믿고 대학도 가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더라고요. 하긴 그 정도의 부자면 저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저는 난징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대학 진학은 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학업에 열중하였답니다. 결국 첫 학기 성적 우수로 장학생이 되어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어느 정도 아낄 수가 있었어요. 대학 캠퍼스에는 여러 나라의 학생들로 붐볐고 저는 더 큰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학 생활이 녹록치는 않았죠.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오다 보니 서로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황산시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그런 시골에서 여기 대학에 어떻게 왔냐면서요. 밍메이, 너 황산 출신이라며? 너 같은 애는 이런 대학에 어울리지 않아. 그냥 너의 고향 황산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친구들이 밀치는 바람에 저는 땅바닥에 넘어져 버렸죠.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데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이야? 서로 같은 과 학생이면 친군데 이렇게 친구를 괴롭히면 되겠어?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워주며 저를 괴롭힌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말하는 겁니다. 생김새는 중국인 같았지만 그 학생은 한국인이었어요. 중국어는 물론 영어도 잘하는 아이였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히 해야 할 일 의뢰쓸 뿐이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그 한국인 학생은 저에게 너무나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저 아이들이 너를 무시하게 둬서는 안 돼. 네가 황산 출신인 게 뭐가 잘못이니? 항상 당당하게 저들에게 맞서면 더 이상 너를 놀리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남학생이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난 듯 느껴졌죠. 그 친구의 이름은 동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어요. 동호와 걸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한 끝에 자기가 요리 서클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그 서클에 참석해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마침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은 터라 서클 활동을 하기로 했죠.
서클에 가입하면서 동호와 많이 친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인인 동호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도 있었죠. 일단 중국인이 많은 학교에서 한국인과 가깝게 지내는 걸 달가워하는 친구는 없었거든요. 저와 같은 지역 출신인 친구도 동호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충고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게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중국의 문화를 한국이 많이 베꼈다는 소문들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한국이 싫어도 한국인까지 싫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동호는 제가 알게 된 사람 중에 어느 중국인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호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중국인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동호를 둘러싸더니 야, 너도 한국이 우리 중국 거 엄청 따라하는 거 알지? 너도 우리 중국 거 따라하려고 중국으로 유학 온 거 아니야? 맞지? 알고 보면 김치, 태권도, 한복 전부 중국 문화인데 한국이 자기네들 거라면서 우기는 거 보면 역겨워. 너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꺼져버리라고. 중국 학생들은 동호에게 듣기에도 민망한 욕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중국인이기에 그 상황에서 나설 수는 없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때 영국인 학생이 그 중국 학생들을 보며 차분하고 강단 있게 말을 하더군요. 너희들 한국에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김치, 태권도, 한복이 중국의 문화라는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볼래? 가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난 5년 정도 한국에서 살아봐서 한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한복이나 김치, 태권도는 한국의 대단하고 고유한 문화야. 너희들 입으로 그렇게 짓거릴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한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저는 중국인이지만 솔직히 그 순간 엄청 통쾌했어요. 근데 그 영국인 학생이 그 말을 하니 정말 한국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유튜브도 맘대로 볼 수 없을 만큼 규제가 심한 나라랍니다. 사실 정확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을 접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나 저는 중국에서도 시골에 살았으니 더 소식을 접할 길이 없었죠. 기껏해야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내용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였으니까요. 저는 동호에게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며 한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가장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였어요. 동호가 말하길 한국은 최저시급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일한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줘야 하는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을 일하면 50위안을 넘게 준다고 했어요.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래서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을 일하면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 사실이냐고 몇 번을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큰 회사에 들어가도 그 정도는 벌기 힘든데? 동호는 믿기 힘들면 한국에 가보면 되지 않느냐며 저를 보며 웃었죠. 그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대학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다음 날 동호에게 방학 때 같이 한국으로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동호는 당연히 방학이니까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었다며 흔쾌히 수락을 해주었죠. 동호와 학교 서클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슴없이 지내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답니다. 드디어 방학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니 승무원과 승객이 실랑이를 하고 있더군요. 승객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중국 승무원은 몸이 불편한 승객이 타면 위급 상황 때 위험해질 수 있으니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위급한 환자가 탄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죠. 승객이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하는 소리가 저희가 있는 곳까지 들렸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한국으로 가야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제 아들이 딸을 낳았다는 소식에 가는 중입니다. 손녀를 꼭 만나야 하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승무원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였는데 어디선가 중년의 남성분이 승무원에게 가더니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위중한 환자가 아니니 탑승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분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중년 남성에게 반박할 수가 없었는지 중국 승무원은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리를 다친 승객과 잠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 중년 남성은 한국인이었고 여성의 사연에 안타까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동우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 중년의 한국인도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한국인들을 보고 나니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모두 다 저렇게 친절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행동을 서슴없이 할까 하고요. 비행기에서 가슴 따뜻한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며 동우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으니 금방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태어나서 본 건물 중 가장 컸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에도 가보았지만 이렇게 큰 건물은 본 적이 없었죠. 제 옆으로 한국인들이 지나가는데 좋은 향기가 났어요. 사실 저도 중국인이지만 중국인들은 잘 씻지 않고 옷도 자주 갈아입지 않기 때문에 저런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공항의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를 하며 외국인들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었고 안내 로봇이 곳곳에 돌아다니며 직원 대신 승객들의 다양한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탑승 게이트 정보나 출국장 위치를 알려주는 등 정말 똑똑한 로봇이더군요. 자동화된 시스템과 깨끗하고 정리된 건물의 모습이 중국에서 보던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중국 공항은 이렇게 환하고 깨끗하지 않거든요. 대궐 같은 공항을 보며 정신을 못 차리자 동호는 저를 툭 치며 화장실에 갈 건데 저도 갈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화장실에 갈 거라고 했더니 데리고 가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입구에 모니터가 떡 붙어 있는 거예요. 무선 센서 기술로 화장실 각 칸에 이용자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빈자리를 미리 확인해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게 해놓았더라고요. 화장실 안의 모습은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고급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도시에는 최신의 화장실이 도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소도시나 제가 살았던 작은 마을은 구식의 화장실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칸막이만 되어 있어도 다행이죠. 볼일을 보려고 변기에 앉았는데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쌀쌀한 날씨였는데 따뜻한 데에 앉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와 동호에게 여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니 비데는 자기 집에도 설치되어 있다면서 한국의 많은 가정집에서 비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저는 그동안 알바를 해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2주 정도 묵을 숙소를 예약했었어요. 동호가 예약하는데 도움을 줘서 어렵지 않게 숙소를 구할 수 있었죠. 동호의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삼겹살을 파는 곳이었죠. 동호는 부모님께 저와 같이 한국에 왔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그 식당에서 일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동호의 부모님께서 제가 중국인이라서 싫어하실까봐 걱정했었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동호처럼 그분들도 무척 좋은 분들이셨죠. 저는 한국을 관광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동호의 말대로 1시간에 10,000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라면 방학 기간에만 일을 해도 2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식당에 나가 간단한 매뉴얼을 익히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호와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죠. 첫날은 3시간 정도만 일을 했어요. 동호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오래 일을 하면 힘드니 대충 일만 익히고 다음 날부터 제대로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매너가 좋았고 음식을 주문해서 테이블에 갖다 드리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식당에서도 알바를 해보았지만 중국 손님들은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공짜로 음식을 더 달라고 떼를 쓰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등 매너가 완전 꽝이거든요. 음식을 먹고 몰래 도망가거나
식당의 집기류를 훔쳐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니까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는 8시간씩 일을 하기로 하고 재밌게 식당에서 알바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왔던 경험이 있는지라 부지런함은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저를 보고 동호 부모님도 칭찬해 주셨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중국과는 너무 다른 문화를 경험했는데요. 반찬의 개수가 많기도 했고 다 먹은 반찬을 무료로 또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실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동호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의 식당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반찬을 주면서 추가 요금을 받는 데는 없다면서요. 동호 부모님은 일을 하면서 매 끼니를 저에게 챙겨주셨는데 하루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한국도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구나 생각했죠.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은 맛있다면서 엄청 잘 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직원들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맛없지만 맛있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주변에서 자꾸 먹어보라고 했지만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숨을 참고 한 입 떠먹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냄새는 지독했지만 맛은 너무 고소한 거예요. 한국의 청국장이라는 음식이었던 거죠. 한국의 된장과 비슷했지만 숙성시키는 시기가 달라서 맛과 향이 다르고 콩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청국장 안에는 잘게 썰어놓은 김치도 들어있었는데 청국장의 향이 워낙 강해 중화시키는 용도로 넣은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먹기를 꺼려했지만 한 입 떠먹자마자 그 맛에 중독되어 폭풍흡입을 하고 말았죠. 식당에서는 동호 부모님이 직접 담근 김치를 사용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직접 김치를 먹어보니 중국에서 먹어본 김치는 김치가 아닌 김치를 흉내낸 배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순간 학교에서 김치가 원래 중국 거였다는 헛소리를 해대던 중국인 학생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원래 2주만 한국에 머물려고 했었지만 식당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 달 정도 더 있게 되었어요. 동호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그동안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수고비를 챙겨주셨는데요. 저는 금액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식사도 항상 챙겨주시고 제가 보살핌을 받았는데 동호가 말한 최저시급보다도 더 많이 챙겨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죠. 밍메이, 다음에 또 놀러 오렴. 이것도 인연인데 계속 연락하며 지내자꾸나. 제가 떠나던 날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동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 저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중국 기업에 취업을 한들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좀 더 큰 세상에 나가서 내 꿈을 펼치고 싶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가서 취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꿈을 꾸는 것 같겠죠? 얼마 전 저를 깔보던 장희를 한국을 다녀온 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장희는 볼 것 없는 한국은 왜 다녀왔냐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며 번 돈을 보여주자 장희는 눈이 뒤집혀서는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약 한 달간 주말 빼고 매일 일을 해서 약 200만 원을 넘게 벌었거든요. 장희는 중국에서 엘리트들이나 그 정도의 돈을 버는데 저 같은 찌질이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저를 무시하던 장희를 한 방 먹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오늘도 한국에서 살아갈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오늘은 중국인 여대생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